안녕하세요. 김경민 교수입니다. 도시 CBB와 도시 마케팅 간에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7주간의 여러분들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간고사는 아무래도 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중간고사에 있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리포팅을 본 결과 상당수가 도시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초기보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7주간의 어떤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도시 브랜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특히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다른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도시 마케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어필을 했었고요. 이제까지는 굳이 그런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역할 간에 그리고 중요도 그리고 도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걸 어필을 했었다면 이제는 좀 실무적으로 넘어가서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리고 진짜 실무적으로 쓰이는 도시 브랜딩은 어떻게 이제 추진해서 프로세스와 함께 계획 과정을 수립하는 걸로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험은 이제 16주차의 시험이 있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시 마케팅 계획 과정을 수립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간략하게 원페이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거 시험 과제로 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듣는 강의는 그 전에 이론으로부터 실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이니 이 시간부터 잘 들으셔도 나중에 충분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시 브랜드 그리고 도시 브랜딩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잡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이런 도시 브랜드의 정의가 있죠. 도시가 지니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혼, 여러분 끼라고 그러죠. 그런 끼, 그리고 문화, 디자인, 쾌적성, 신뢰 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애티튜드, 이 모든 것이 바로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 내면적인 거 외에도, 인공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장소 마케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거 있죠. 프랑스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있죠. 네, 그것처럼 어떤 도시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런 상징물을 또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총체적인 도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도시 브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품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가지는 가치를 훨씬 높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적인 소득이나 그리고 어떤 상품 가치를 높이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상징적, 그리고 환경적 특성과 여러 가지 하부 시스템, 그리고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문화들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시너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만든 도시가 한 국가를 먹여 살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본 로고가 어떤 건가요? 도시 로고 중에. I love 뉴욕 있죠. 그 I love 뉴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한 로고 하나로 사실 도시가 그렇게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거에 총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실상 1950년도부터 70년대까지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도시는 실질적인 어떤 암흑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럼가로 볼 수가 있겠죠.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고 지금 팬데믹보다 훨씬 심한 수준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뉴욕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많은 범죄,
특히 상정가를 약탈한다든지,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기타 등등에 있던 어떤 폭력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거리가 청소가 되지 않으면서 굉장한 악취, 이런 공공시설의 저해, 이런 모든 총체적인 위협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도시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되면서 그 도시는 누가 봐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음. 예전에 배트맨 영화 기억나시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고담 도시가 고모라와 소담에 있던 어떤 그 형상적인 두 지옥을 뜻하는 상징 체계를 맞춰서 그 벤치마킹한 도시가 바로 뉴욕이었대요. 뉴욕이라는 상황이나 시댁을 벤치마킹해서 당시의 만화로 옮겼고, 이름을 고담시티로 고모라 그리고 소담이라는 그결 소돔이죠. 소담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고담시티로 만들게 되면서 뉴욕을 벤치마킹을 했다. 도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도시 브랜드가 추락하는 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시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당시에 심볼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심볼, I love 뉴욕. 바로 러브라는 것을 하트를 이렇게 만들게 돼서 뉴욕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뉴욕도 사실 NY만 적은 게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눈에 잘 띄고 그리고 그 어떤 심볼의 가치를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들이 실제로 최초의 도시 브랜딩에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계로 전파되게 되고 실제로 그런 I love 뉴욕을 계속 심볼 마크로 쓴 이후에는 약 5년 만에 관광객들이 500%나 증가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오르게 되고 기타 호텔, 기타 여러 가지 있는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항공, 안에 있는 대중교통, 있던 트랜스포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막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왜 관광이 위대한 거냐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문을 한다면 어떤 개발도상국 또 도시의 마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굴뚝 없는 산업만이 도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개발시킬 수 있는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뉴욕은 한때 굉장한 지옥의 도시였다가 결국에는 관광 산업이 부흥되면서 여러 가지 경기 지수와 그리고 경제 그리고 기타 있는 문화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의 뉴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심볼 그리고 도시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작게는 우리 부산 그리고 이런 부산 도시 브랜딩을 통해서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제1의 도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계속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은 사실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제 마케터들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도시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도시들이 선진 도시들을 벤치마킹해서 자신들도 이런 도시를 어떤 지표를 삼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정량적 지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치만으로 그 도시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관광객 수, 그리고 빌딩 수, 랜드마크 수, 트랜스포트 시스템 수, 항공편 수 이런 양적인 것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은 그 양적인 것만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은 그런 정량적인 수치적인 것보다는 좀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정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더 빠르고 그리고 쉽게 소구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을 꼭 다른 시도 그리고 타 국가에 있는 유명 도시들을 벤치마킹 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성적인 우리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은 우리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도시물의 상징물을 만든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유명 아티스트의 어떤 조각물을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 우리 고유에 있는 문화의 상징물을 나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예로 이천에 가보면 이천에 있는 어떤 페스티벌에서는 이천의 상징물로 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소를 굉장히 큰 조형물로 논밭에 탁 트여진 논밭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랜드마크처럼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징물에 있던 디자인, 영상 이미지들은 우리 고유의 것으로 우리 가장 한국답지만 글로벌한 것으로 연결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우리 고유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거에 따라서 로고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로고에 따라서 개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시스템화 하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죠. 이걸 사람들이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익숙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전단지에 뿌리고 있어요. 아, 부산의 브랜드는 이거예요. 서울의 브랜드는 이거예요. 막 전단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물론 먹힐 수 있겠죠. 아직도 전단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확산 속도가 빠르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 경험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SNS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자 경험 중심에서 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고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타 등등의 사용자 경험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적으로 사용자 경험에 기초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가야 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분석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도시 마케팅 믹스가 나옵니다. 도시 마케팅 포지셔닝 믹스 STP가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얘를 항상 제가 말하는 설명에는 부산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산에 있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심볼을 만들었고 로고를 만들었고 슬로건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브랜딩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디다 소구할 것인가? 먼저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죠? 이런 걸 소구해서 외래 관광객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 기반이 되어야 될까요? 유럽, 미주,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대비양의 어떤 효과는 되게 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기반 중심으로 요즘에는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거든요. 이게 신남방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개혁 정책 기반 발표회에서도 신남방권을 주 타겟으로 하겠다는 국가정책브랜드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주 타겟, 흔히 말하는 시장은 신남방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대통령께서 쉽게 이렇게 막 말한 게 아니라 브랜드위원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성 분석, 그다음에 전문가 분석, 기타 여기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어디에 주 타겟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면밀히 조사 분석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타겟은 지금 신남방권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신남방권이 우리 타겟이다. 그러면 신남방권에서 어떤 타겟을 주 목표로 해야 될까? 부산 2020년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게 되면 부산이 가장 어떤 브랜드에서 약한 방면이 뭐냐면
바로 여성들이 쉽게 여행할 수 없는 도시, 그리고 여성들이 여행하기에 부족한 도시, 여성들이 여행할 때 매력성이 떨어지는 도시로 사실상 판명이 났어요. 그 판명이 뭐냐면 도시 매력성이 감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어떤 편중된 시스템이 부산 내부에 자리 잡아 있고 그것들이 여성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자유가 여성들에게 어떤 여행을 하게 됐을 때 FIT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차량을 가지고 많이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백을 하나 들고 가방을 하나 들고 걸어서 여행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FIT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뭐 국내인들은 친구가 있고 소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래 관광객, 흔히 말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부산에 왔을 때 굉장히 자율성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행을 하는데 좀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혁신으로만 여성 관광객에게 편의를 볼 수 있고 자유 여행의 형태에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부산이 브랜딩을 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산의 어떤 로고만 봐도 다이내믹 부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는 국제관광도시 계획 기본 수립에서 브랜딩은 조금 다르게 갈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할 거면 그 신남방권에 있는 주 타겟 30대부터 50대까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감성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을 많이 개발을 할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뷰포인트, 경관,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조금 더 감성적이게 꾸미고 브랜딩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TP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타겟은 이렇게 되겠죠. 먼저 신남방권,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30대에서 50대 되는 여성 타겟층이 타겟이 되는 거겠죠. 그럼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까 전 자유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그 여성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었을 때 부산에 탁 오게 됐을 때 그 여성들은 밤에는 자신이 마치 우리 부산은 영화의 도시잖아요. 자신이 어떤 부산에 오게 됐을 때 뭐 남자친구의 영상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친구의 영상을 찍게 됐을 때 마치 자신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멋있는 야경과 그리고 크루즈를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일반 크루즈를 타게 되면서 그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뭐 역사 문화 자원에서도 쉽게 옛날에는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적으로 AR이나 VR 안에 들어가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 한국에 있는 정서, 특히 부산에 있는 정서는 되게 한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좀 느끼게 하고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체험까지 AR과 VR의 경험 중심의 어떤 체험 중심의 그런 소구할 수 있는 어필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부산은 내가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도시 아니면 내가 갔을 때 되게 매력 있어서 되게 감성적인 도시 아니면 내가 여기를 가게 되면 365일 내내 축제가 있는 도시 그리고 밤에 새벽 4시, 3시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치안이 좋은 도시 여성으로 하여금 그리고 FIT 여성 고객으로 하여금 부산을 여행하게 됐을 때 나는 여기서 자유감을 느끼는 그런 여행의 자유, 편리한 자유, 그리고 물리적 자유, 감성의 자유,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도시로 소구하는 뭐 그런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STP를 통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심 남방권에 있는 여성들이 주로 보는 어떤 매체나 아니면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게 되는 뭐 잡지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브랜드와 브랜딩이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건 알겠죠? 아까 전에. 그러면 도시 브랜딩은 쉽게 말하면 도시 브랜드와 ing의 진행형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도시 브랜드를 살아있게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뜻하는 거고요. 바로 도시 마케팅을 시작하는, 알리는, 스타트한다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도시 브랜드의 역할은 필립 커틀러가 1993년에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투자자, 그리고 거주민, 방문객, 도시의 환경, 또 이미지와 다양한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의 가치를, 우리 부산은 이런 도시라고 가치를 인식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서의 브랜딩을 보게 되면 도시 브랜딩은 해당 도시를 어떤 인지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모여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도시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인 둘째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연상과 이미지, 그리고 지각된 품질, 브랜드 로열티, 이런 독점적인 브랜드 자산을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동적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기, 도시 브랜드 정체성을 포함해서 도시 브랜드의 자산을 모두 총체적인 가치로 묶어서 어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나 국가에게 그걸 알리는 그런 홍보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도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도시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만의, 그리고 도시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 브랜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런 과정을 형성하면 돼요. 먼저 우리 부산이 어떤 도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 때 도시의 어떤 가치나 미션이 있어요. 그런 도시의 가치와 미션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4년에 한 번씩 부산시는 부산시가 만들고,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 가치나 미션이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관광 브랜드를, 우리 부산만의 관광 브랜드를 만든다. 그럼 도시 가치와 미션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져야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행 자유가 있는 도시 부산이라고 만들게 되면 사실은 도시 시정책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 문화가 살아있는 다이나믹 부산, 이런 말이 있다면 서로 연계성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과 도시 관광에 있던 어떤 그런 슬로건이나 여러 가지 있는 그 과정들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 문화가 살아있는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한다면 도시 관광 브랜드는 조금 더 거기와 연관지어서 해양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해양 문화와 해양 문화에 의해 자유를 느끼는 다이나믹 부산, 아니면 관광 부산, 여행 자유도시 부산, 이런 여러 가지로 어쨌든 연계성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 로고, 테마, 컬러가 있으면 거기와 어떤 파생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도시 로고나 테마나 컬러를 연동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즉 하위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도시 슬로건을 구축해내는,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고 한 번은 어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도시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시가 먼저 알고 나서 도시 환경이 어떤지, 바로 물리적인 도시 환경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시 이미지는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교통도 있고 항공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 있는 도시민,
흔히 말하는 부산에 있는 도시 시민들의 어떤 영향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브랜딩 총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디자인만 좋으면 될까요? 물론 뭐 예전에는 I love 뉴욕이 나왔던 그 당시의 시대 때는 사실 혁신적인 디자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최초의 바이럴 마케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안 좋은 소문 또한 빨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 브랜드에서는 사실 좋은 건 보여주고 나쁜 거는 덮자라는 개념의 어떤 도시 브랜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관광의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다크 투어리즘 들어보셨죠? 이제는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졌고 특히나 국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 도시의 좋은 점을 보지만 좋은 점만 보고 가는 여행객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좋은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의 어두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뭐 포로스 용서 같은 경우 있죠. 거제도에 있는 포로스 용서는 사실은 자쿠초리즘이라고 우리가 덮고 싶은 역사였지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끄집어내서 많은 이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알리고 그 당시에 있는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관심이 많은 다크투어리즘을 바탕으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가진 어두운 면까지 모두가 이게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고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도시 디자인만을 예쁘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고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계속 끄집어내서 콘텐츠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도시 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서 그런 도시의 리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국가들에는 우리 부산을 모르는 그리고 우리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굳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K-팝, K-컬처, K-방역 이 여러 가지에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브랜드를 사실 탈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관건입니다, 여러분.